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오늘 26일이네요.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전 시간에 이어서 적천수 지표 자서 두 번째 해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두 번째 시간에는 단락이 두 단락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이렇게 읽어서 갈 테니까 공부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서 이렇게 한자가 나타나니까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적천수라는 책이 어떤 책이며 이 책을 쓴 사람이 대략 이제 지연이는 사실은 미상이거든요. 작자 미상인데 대략 어떤 사람이다라는 정도를 조금 그릴 수는 있습니다. 자, 내용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읽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단 이렇게 나옵니다. 단 명명미 오 이렇게 나옵니다. 민명미아 단 여기는 한번 끊죠. 단 이 단자는 다만 단자입니다. 다만 뭐뭐뭐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글자를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단명명미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명은 목숨 명자고 이 명자는 이름 명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은 명리서의 이름이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명리서는 뭐냐 하면은 역시 적천수입니다. 그래서 다만 적천수라고 이름 지은 것 그것이 아니다 아닐 미자죠. 여기에 아자는 초오 아자입니다. 초오 아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큰 불이 까마귀를 이렇게 알아 부르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바르다, 우아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미아라고 하게 되면은 바르지 못하다, 우아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명리학 책 이름, 적천수의 이름이 바르지 못하여 또 내지는 우아하거나 고아하지 못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적천수 이름이 우아하지 고아하지 바르지 못하고 자 기론 그럽니다. 기론 그래서 그것이 논하는 바가 또 역 그럽니다. 여기서 차자는 또 차자입니다. 또 내지 버금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버금아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동남아 그럴 때 그죠? 그러는 것이 바로 버금아자거든요. 버금이라는 것은 처음 말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것 말고 그 외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버금 차자는 이 말고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론 차역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되느냐 하면은 그 논한 바가 그 역시 그 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참 착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파라는 거는 잠옷 그 다음에 꽤 상당히 삐뚤어지다 또 내지는 편파적이다 뭐 이렇게 할 때에 이 파자를 씁니다. 편파 그러면 이 파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파자가 들어가서 쭉 연결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참자죠. 참은 우리가 참여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참여 정보할 때도 이 참자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참여한 것이 또 내지는 이 참자가 쓰이는 것이 간여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간여한 것이 자 어떻게 간여한 것이 자 볼게요. 착자는 섞일 착자입니다. 그래서 섞이다, 어긋나다 또 내지는 번거롭게 많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쭉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 논의한 것이 논의의 차례도 역시 그래서 그 논의했던 기론, 차, 역, 파, 참착이라 그러면은 잘못 뒤섞여 있고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쭉 읽으면은 책 이름도 바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논을 이렇게 전개했던 글도 보면은 차례도 역시 잘못됐고 책 이름도 잘못됐고 차례도 잘못됐고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차자는 또라는 의미입니다. 또 사이에 있다 이런 뜻이 되죠. 간유 그러니까 차 간유 부달 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이에 있더라 이런 뜻이 되죠. 사이 간자니까 사이에 있더라. 부달이라는 것은 통달하지 못하는 것이 또 통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자라는 말은 뜻의 통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뜻이 통하지 않는 자자는 사람이 아니고 뭐뭐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걸 쭉 해석을 하면은 또 뜻이 통하지 않는 것이 그 사이에 있더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쭉 읽어보면은요. 책 이름도 잘못됐고 차례도 뒤섞여 있고 그리고 그 뜻이 이렇게 통하지 않는 것도 그 사이사이에 있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이 척천수라는 책을 우리 진수함 선생님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 우리가 책으로서 우리가 간행을 하려면은 제대로 된 책 모양이 되지 않아 있더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여고 그럽니다. 여고 그러면은 여자는 나 여자입니다. 나. 내가 고자는 무슨 까닭에 그런 고로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 까닭으로 다른 의미로 하게 되면은 내가 고로 이런 뜻도 해석이 됩니다. 내가 그런 까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자는 다스릴 리자입니다. 그래서 다스린다 이 말인데 다스린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리하다, 개정하다 이런 말도 됩니다. 정리를 했다, 또 개정했다, 바로 또 잡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를 그냥 다스린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을 정자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더 잘 맞겠죠. 그래서 바로 잡았다, 바로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기편목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 기자입니다. 그것 이것 그러는 거 그것 그 편목 이렇게 나와 있어요. 편목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한권 책 내에서 그 내용이 일정한 큰 단락으로 나뉠 때 각 단락의 제목을 이렇게 편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락의 제목, 단락의 큰 틀을 바로 편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이 잘못되어 있어서 내가 그 편목을 발을 정자, 바르게 고쳐 잡아서 이런 말도 됩니다. 고쳐 잡고 이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리얼이 자죠. 그 다음에 사구 그럽니다. 사구 그러는데 사자는 말사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구자를 이야기를 하면은 글, 귀, 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 말하다 이런 의미도 되고 사상이나 글들을 모아놓은 것도 이게 사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한 것 이런 의미도 되고요. 이 구자는 구절 문장이 떨어지는 곳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끊어지는 것 그래서
이 둘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그 말과 문장이 끊어져, 말의 문장이 끊어지는 곳,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적자는 곧 적자죠. 소점, 우리가 작은 점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작은 점을 찍는다는 건 보통에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나왔을 때도 이렇게 점을 찍기도 하고요. 또 내지는 우리가 한자를 옛날 그 구어를 보게 되면은 한자 자체가 이렇게 끊어지는 방점이 없이 그냥 쭉 이어져 가지고 있는 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읽기 쉬우라고 중간중간 이렇게 소점 표시를 합니다. 요까지가 한 문장이고 또 뒤에 또 하나 점을 딱 찍으면은 그까지가 한 문장이구나.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읽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목도 바로 잡았고 또 뭘 했느냐, 글 내용 구절 구절을 이렇게 소점 점을 찍어서 그것을 바로 세웠습니다. 바로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편목도 중간중간에 주제도 다시 정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글 내용 가운데서 한 구절 구절 잘못된 부분들은 이렇게 점을 찍어서 단락도 나누고 해서 바로 잡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비유, 개의 구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자를 보통 보면 자연의 연자 할 때 이 연자를 쓰는데 보통에 이제 한자 속에 들어오면은 그런 연으로 뭐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므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그러한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있지 않다. 비유란 말은 있는 것과 아니다 이 말이니까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요 뒤에 개자는 고친다는 의미죠. 그래서 고치는 것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떤 뜻인지 한번 볼게요. 구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깨꾸자고 볼관자입니다. 옛날에 보던 것에서 이거는 어자는 뭐뭐에서 이런 의미라 그랬죠. 에서 고치는 것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알기 쉽게 표현하면은 옛날 보던 것, 옛날 책에 고친 것은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고친 것은 있지 않다. 고친 것은 있지 않다. 옛날 책에서 보던 것을 고친 것이 있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그런 고로 내가 책 내용은 이렇게 해서 바로 잡았지만은 옛날 보던 것에서 그 책 내용들을 고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고로 자, 이게 이 자리를 잘 안 쓰는데 인할 잉자입니다. 잉 그럽니다. 그래서 고잉 기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그런 거로 그 이름을 잉할 잉자 그러니까 이상하죠. 인할 잉자. 그러면은 인하다, 거듭하다, 또 내지는 거듭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그 이름을 거듭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걸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의역을 하면은 그런 고로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렇게 하면은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쭉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단명명미야 기론 차역 파 참자 이는 또 차자죠. 차간 차간유 부달 의자 여고 이정 기편목이라 이 사구적 소점 정지 영 비유계 구간이라 개의 구간 이렇게 읽으면 맞겠네요. 비유 개의 구간 그래서 옛날에 보던 것을 고친 것이 있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잉 기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책 제목도 잘못되어 있고 책 이름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보니까 논에 그 외에 차례도 역시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통하는 것이 없어서 한마디로 의미가 이 전달되는 내용들이
안 되는 것들이 그 사이사이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 편목, 그 중간중간에 주제들을, 큰 주제들을 내가 바로 잡고, 그리고 그 안에 글들에 이렇게 띄어쓰기, 한마디로 소점을 찍어서 띄어쓰기해서 읽기도 편하게 했다. 하지만은 옛날 보던 그 내용, 그 책 내용들, 그것을 고치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책 내용을 바꿨으면은 예를 들어서 적천수 지벼처럼 바로 붙였을 것인데 그 책 내용을 붙이질 않고 그대로 적천수라고 그대로 이름을 붙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쭉 내용하면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만 책의 이름을 지은 것이 바르지 못하고 고하지 못하고 우아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책 지은 것이 정확하게 지게가자 그러면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의미가 적천수라는 자체가 좀 애매하거든요. 물방울 적자에 하늘 천자에 이게 골수정자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물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물이 이렇게 골수 정수가 이렇게 방울방울 맺혀 있는 것인데 이 의미 자체가 상당히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 지은 것이 이 뭔가 곱지 못한 것도 있고 바르지 못한 것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하지 못하고 그 내에 차례도 역시 잘못 뒤섞여 있고 또한 그 사이에 충분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다. 내가 이러한 까닭으로 그 편목을 바로잡아 고치고 어구에는 소점으로 바로잡았다. 그러나 옛날 보던 것에서 고친 것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적천수란 이름 자체가 아무리 봐도 이름이 좀 잘못되었고 원래는 책이 차례도 잘못됐고 내용도 충분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결이 쭉 되어 있어서 읽기에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잡았다. 하지만은 그 글 내용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 이름, 적천수라는 이름은 그대로 따가지고 붙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차부 이렇게 나옵니다. 차부 이 차자는 그런 이렇게 하면은 아하 이렇게 하면은 탄식한다 이런 말입니다. 탄식할 차자입니다. 감탄 탄식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붙자는 사내 붙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붙이면은 사내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붙자 속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내 붙자, 지아비 붙자 이런 말도 되고요. 또 뭐뭐 하는 도다, 또 하는 뭐뭐 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걸 붙여버리면 감탄하겠구나 이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부 그럽니다. 차부 감탄하겠구나 탄식하겠구나. 자, 고식이라는 것은 높은 식견을 뜻합니다. 고식.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묘자입니다. 아득하다 이 말입니다. 아득하다, 깊다, 끝이 없다 이게 이제 묘자입니다. 그래서 높은 식견, 고식, 그 다음에 묘론은 그 다음에 묘론이라는 건 논자는 논의하다, 논리다 이런 말이거죠. 그래서 높은 식견과 논리의 아득함은 같을 여자, 이 차자 이와 같으니 이 말입니다. 적천수라는 책을 지은 사람이 높은 식견과 논리의 아득함이와 같으니 한마디로 앞에 읽었던 내용 그대로 글 내용 자체들이 너무 깊고 심오하더라 이 말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어찌 하자죠. 그죠? 어찌 이 감은 우리 가감 뺀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감소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은 뭐뭐에서 그죠? 어찌 뭐뭐에서 뺄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가감시킬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의는 성의백이죠. 그죠? 성의백의 복잡한 찬이라 그래서 잡찬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읽으면은 하감 성의 잡찬이라. 그러면은 어찌 성읍에게 복잡한 찬술에서 뺄 수 있겠는가? 가감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더하고 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리얼리 이거는 돌아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붙인다는 붙자입니다. 우리 뭐뭐 하는 부를 붙인다 그러면 이 붙자가 쓰거든요. 그래서 회부, 탕명, 구전후세. 구전후세라는 말은 전할 전자, 구할 구자, 후세에 전하는 것을 구하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걸 차례대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찬수를 더하고 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고 이 이름들을 그래서 이름을 의지해서 붙여서 돌아보면은 이름을 의지해서 붙인 것을 후세에 전하고자 한 것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일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걸 쭉 지게가면요. 의역을 하면 고부 탕명 그래서 이름을 의탁해서 붙인 것을 이 말이 되겠죠. 그죠? 그것을 후세에 전해주기를 구하겠는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의역이 맞아떨어집니다. 이 말이 수월해지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름을 부탁하여 의탁해서 그 의탁한 게 뭐죠? 이 사람이 적천수를 쓴 사람이 성읍액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래서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자를 중간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탕명이라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그거로서 해서 후세에 전하기를 갖다가 바랬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이름으로서는 이 책을 깊이 있게 나름대로 쓴 책이고 정말 깊이가 있는 책이지만은 자기 이름으로서는 후세에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름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후세에 전해주기를 그렇게 바랬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까지를 쭉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놀랐구나 이렇게 해도 되고요. 사네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높은 식견을 가진 자의 아득한 논리가 이와 같으니 그죠? 이와 같으니 어찌 성읍에게 복잡한 찬술에서 가감하여 다하고 빼고 해서 그래서 도리어 나의 이름을 탁명 그래서 이름을 의지하여 붙여서 부탁하여 후세에 전해주기를 구하겠는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알아듣기가 쉬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뛰어난 식견을 가진 이 사람이 이름을 성읍액 6기의 이름을 붙여서 후세에 전해주기를 원하겠는가 이라면 이 속에는 내용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어떻게 보면 후세에 지금 전해진 마당에서 보면은 그렇게 성읍액 6기가 쓴 것이라고 하지 않아도 이 글 내용을 보면은 그만침 심오한 깊이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따지면은 그렇게 성읍액 6기가 쓴 것으로 해가지고 큰 인물이 쓴 것이라 지금에 전해진 것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참 아쉽다. 이렇게 이제 되뇌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세지 회제 이 부득 자견이라. 그럼 스스로 본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어찌 못했다. 스스로 보고 어찌 못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품을 해자에 제주를 품은 이런 뜻이 됩니다. 요거는 세상이죠. 그죠? 그러면은 요걸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에 뭐뭇에 제주를 품은 자로서 스스로 볼견자니까 보여주는 것이 있지 얻지를 못했다. 이 말은 세살에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서 얻지 못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주를 품은 자로서 스스로 드러냄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건 만약 그럴 때 약이죠. 약시 군자라. 이는 이 시자라 그랬죠. 이것저것 그런 게. 이 군자와 같다, 만약 이런 의미도 되죠. 그래서 이 군자와 같은 자는 가히 성자는 이길 성자도 됩니다만은 뛰어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뛰어나다, 뛰어난 도를 가진 것이리라.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하게 되면은 이 같은 자는 가히 뛰어난 도를 가진 자이리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차부고시 묘로운 여차. 그래서 감이라 그랬죠. 성의잡찬. 자, 이 고부 탕명 이 구전후세 세지 회제 이 부덕 자기언이라. 그 다음에 약시 군자 가승 도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는 마지막 제자는 어조사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연결하면 높은 식견을 가진 자의 아득한 논리가 이와 같으니 어찌 성읍에게 복잡한 찬수를 다하고 빼고 해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도리어 나의 이름을 부탁해서 후세에 전해주기를 구하겠는가? 그래서 왜 그렇게 했나 말도 있고 또 그렇게 과연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말도 있고 그죠? 그럴 필요도 없다. 또 내지는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말도 되고요. 자, 그래서 세상에 재주를 품은 자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 군자와 같은 사람은 가히 도에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이리라. 그래서 한마디로 적천수 지묘의 자수의 끝인데요. 뛰어난 글을 썼으면서 굳이 성의백 유기를 이름을 의탁하지 않아도 됐고 그러니까 굳이 해서 이까지 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까지 왔고 그런데 좀 아쉽기도 하다. 왜? 이 사람 자체의 이름이 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내부적인 속셈도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또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글을 쓴 사람은 세상에 자기 재주를 갖다 드러내지는 못했지만은 정말 유기와 같이 또 내지는 유기를 쓴 진짜 제자 아주 뛰어난 어떤 사람 그 사람과 같이 가히 뛰어난 도를 그렇게 가진 사람이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도인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써서 세상에 전해주기 뭐하니까 그래서 명나라의 개국공신이면서 뛰어난 유기의 이름을 그게 편찬한 사람으로 붙여가지고 그래서 후세에 전하기를 어떻게 보면 욕심냈다. 또 내지는 이 책은 명리학 책으로서 꼭 전해져야 되는데 나만 알고 세상 살다가 가기 아까우니 이렇게 해서라도 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진수함 선생님께서 뛰어난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또 그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전해주기를 해서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한 마음도 있다라는 의미로 이 책을 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적천수 지묘 자서의 상세 내용 풀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적천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는
차근차근 조용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천수의 핵심은 과연 뭐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대다수 적천수를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적천수의 핵심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